8월 4일 친절하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가능한 한 빨리 얼마라도 좋으니 돈을 좀 융통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처지를 뻔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께 도움은 청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면 당신도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제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상심해 있고 흥분되어 있는지 당신은 짐작이나 하실까요? 들어보세요. 저희 소중한 친구요. 오늘 아침에 노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낯선 사람이 가슴에 훈장을 주릉주릉 달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볼일로 저를 찾아온 건지 짐작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죠. 표도라는 가게에 가고 없었어요. 그는 제게 이것저것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자기는 그 장교의 숙부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는 조카가 제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하숙집에 당신과 저에 대해 괴이한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실족시킨 것을 알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조카에게 몹시 화가 나 있노라고 하더군요. 또 조카가 아직 어려서 철없는 행동을 할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저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저희 처지를 이해한다는 둥, 제게 부성애를 느낀다는 둥, 무슨 일이든 도와주고 싶다는 둥 사족을 붙이더군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경망스럽게 감사하다는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제로 제 손을 잡더니 볼을 두드리며 제가 너무 예쁘다고 양볼의 보조기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 무슨 말을 짓기렸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는 자기는 이제 노인이라 괜찮다며 제게 키스를 하려고 덤볐습니다. 뻔뻔스러운 인간 같으니. 그때 표도로가 들어왔어요. 그자가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의 겸손함과 방정한 품행에 경의를 표한다며 자기를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표도라를 한쪽으로 불러 세워서 이상한 구실까지 붙여가며 돈을 주려 했지만 표도라는 물론 거절했죠. 마침내 그는 이제 그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까 한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나중에 또 오겠다며 제게 귀걸이도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무척 허둥댔던 것 같습니다. 제게 이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며 자기가 눈여겨봐둔 멋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제게 거기 가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제가 정직하고 사려 깊은 아가씨인 것 같아서 좋아졌다며 타락한 젊은이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가 안나 표도로브나를 잘 알고 있다며 곧 저를 찾아올 거라는 그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자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었습니다. 표도라가 저를 도왔고 우리는 그를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다 안나 표도로브나가 꾸민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자가 어떻게 당신과 저에 대한 얘기를 알았겠습니까?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돈을 좀 빌려보세요. 얼마라도 좋으니 좀 구해보세요. 저희는 도저히 이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더 이상은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표도라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최소한 25루블은 있어야겠습니다.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제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표도라가 일감을 또 가져온다니까 그쪽에서 많은 이자를 요구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러겠다고 하세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부디 저의 부탁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도 말이 아닌데 이렇게 폐만 끼치게 되니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제게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제 부탁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성공을 빕니다. VD 8월 4일 사랑하는 나의 바라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이 당한 그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 때문에 저는 지금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봉변 때문에 저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추근되는 어중이 떠중이들과 추악한 영감들이
나의 천사, 당신을 자꾸 병상으로 내몰고 있군요. 또한 당신의 추종자인지 뭔지 아는 인간들은 저까지도 인내의 한계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맹세코 어디 해보라죠. 지금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다면 죽을 각오라도 되어 있습니다. 바렌카, 당신을 돕지 못하면 그것은 곧 저의 죽음입니다. 깨끗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을 돕게 되면 당신은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듯 제 곁을 떠나시겠군요. 몹쓸 부엉이와 맹금들이 쪼아 죽이려고 했던 어린 새처럼 말입니다. 제가 괴로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렌카. 당신은 제게 너무 잔인하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린 새 같은 당신은 파렴치한들에게서 괴롭힘과 모욕을 당하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그게 괴롭고 슬프다고요? 게다가 돈을 벌어 제게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까? 달리 말하면 기한 내에 제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당신의 연약한 몸도 돌보지 않겠다는 뜻이군요. 바렌카,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나 있는 겁니까? 대체 당신이 삭바느질을 왜 합니까? 일은 왜 한다는 거예요? 그 가여운 머리를 왜 온갖 걱정거리로 괴롭힙니까? 대체 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눈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겠다는 거냐고요. 아, 바렌카, 바렌카, 내 소중한 사람. 보다시피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일거리도 찾겠습니다. 문학 작가들이 원고도 뭐든 정사하겠어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꼭 일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찾고 있죠.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못살게 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스스로를 망치려는 당신의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나의 천사님, 돈은 반드시 빌려옵니다. 돈을 꾸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귀여운 나의 아가씨, 저보고 이자를 많이 요구해도 놀라지 말라고 편지에 쓰셨지요? 놀라지 않아요. 절대로 놀라지 않을게요.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폐로 40루블을 빌릴 겁니다. 그만하면 많지 않죠, 바렌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한테 제 말만 듣고 40루블을 빌려줄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당신이 보기에 제가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제 생김새나 첫인상을 봐서 저를 호의적으로 평가해 줄 것 같습니까? 나의 천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지 어떨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은 제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거의 병적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무서워서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바렌카, 40루블을 빌리면 25루블은 당신께 드리고 은화 2루블은 하숙집 여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숙집 주인에게는 더 주어야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당신도 제 사정 좀 헤아려 주세요. 제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한번 세어보라고요. 그러니 하숙집 주인에게는 더 줄래야 줄 수도 없죠. 따라서 이 일은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해요. 은화 1루블로는 신발을 사겠습니다. 내일 저희 낡은 신발을 신고 제대로 출근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넥타이도 반드시 사야 할 물건이에요. 낡은 넥타이를 메고 다닌 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낡은 앞치마로 넥타이뿐 아니라 가슴에 대는 와이셔츠도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넥타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신발하고 넥타이는 됐고요. 그럼 단추만 남았군요. 내 귀여운 사람, 당신도 말했듯이 제겐 반드시 단추가 필요합니다. 제 옷의 앞 스패는 단추가 거의 반이나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각하께서 만약 저의 이런 점잖지 못한 몰골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만 하면 저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설사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저는 듣지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테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 테니까요. 부끄럽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아, 소중한 사람, 필요한 것을 다 사고 나면 3루블이 남겠군요. 그것으로는 담배 반 분트를 사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쓰겠습니다. 나의 천사님, 저는 담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 80회째 전 담배를 입에 갖다 대보지도 못했어요. 당신에게 아무 말 않고 담배를 살 수도 있습니다만 양심상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긁어 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제 욕심만 채우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덜 받으려고 당신께 담배 얘기까지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발행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더 이상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이전엔 단 한 번도 이 정도로까지 상황이 악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집주인 여자는 저를 업신여기고 이제 아무도 저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빚도 그렇죠. 관청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동료 관리들이 제게 편안한 직장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아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저 자신도 숨어 지냅니다. 출근을 하면 옆으로 살금살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만큼 마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쩌죠? 아니에요, 발행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이런 생각으로 벌써부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신도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하지만 정말 돈을 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은 이사도 못하고 지금 사는 집에 남을 테고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어디로든 사라지겠습니다. 사라져 버리겠어요. 자, 이제 당신께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면도를 좀 해야겠군요. 훨씬 더 단정해 보일 테고 단정함은 언제나 무엇인가 찾을 수 있게 하죠. 신이여 보살피소서. 그럼 이제 기도를 올리고 나가보겠습니다. M. 제부시킨 8월 5일 친절하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만이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슬퍼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당신에게 은화 30꽃배기가를 보내드립니다. 더 이상은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어떻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을 사도록 하세요. 저희에겐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너무 슬퍼요. 하지만 당신은 슬퍼하지 마세요. 운이 없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표도라가 그러는데 이 정도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군요. 아직은 이 집에 좀 더 머물러 있어도 되고요. 표도라는 만약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모두 알게 될 것이고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쯤이야 어디서든 못 찾겠느냐고 하더군요.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사는 게 그냥 내키지 않습니다. 이렇듯 슬프지만 않았더라도 당신께 그 이유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정말 성격이 이상하세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은 너무 민감하게 가슴속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당신은 항상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의 편지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편지마다 저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아마 당신 스스로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고 착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 이상으로 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이건 친구로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끓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당신이 겪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고 이제는 제가 살아있으므로 당신이 살아있고 당신은 저의 기쁨, 슬픔, 감정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다. 그런 당신을 바라보는 저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깊이 동정하시다가는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 저희 집에 들르셨을 때 저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에 잔뜩 겁에 질려 절망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늘 벼르고 갔던 일이 절망스럽게 끝나자 그걸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셨나 봐요. 저를 실망시키고 놀라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자 당신도 마음의 짐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슬퍼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려요.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요.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은 남의 슬픔 때문에 영원히 괴로워하고 아파하느라 사는 게 고통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럼 안녕히 나의 친구요. 제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발요. VD 8월 5일 사랑하는 나의 바렌가. 그래요. 좋습니다. 나의 천사님 좋아요. 제가 돈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직 그렇게 큰 불행은 아니라고 했나요? 그렇다면 됐어요. 저도 안심했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로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당신이 저 같은 노인을 버리지 않고 그냥 지금 사시는 집에 남아 계시겠다니 기쁘기까지 합니다. 내친 김에 얘기하자면 당신이 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만 써주고 제 감정을 칭찬해 주니 편지를 읽고 난 지금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기분이 우쭐해져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와서 제 마음에 대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이죠. 당신은 저보고 너무 소심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요. 나의 천사님. 소심하게 살 이유가 없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일 저는 어떤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해야 하죠? 한번 말해보세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괴로운 생각은 사람의 목도 죄일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소중한 사람, 제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저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혹한 속에서 외투를 안 입고 다니든 맨발로 다니든 전 다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전 괜찮아요. 저는 보통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외투도 없이 다니는 것을 보고 저희 적들은 그들의 사악한 혓바닥은 뭐라고 짓거리 될까요?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씨. 그런 경우 신발은 제 이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랍니다.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면 명예도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오랜 세월을 산 제 경험을 믿으십시오. 삼류문인들이나 타락한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잘 아는 저 같은 노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직 자세한 얘기를 안 했군요. 다른 사람이 1년을 겪어도 견뎌내지 못했을 심적인 괴로움을 저는 오늘 아침 그 짧은 시간에 다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직 집에 있을 때 찾아가려고 또 저도 관청에 늦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니 비가 오더군요. 아니 진눈깨비가 사정없이 퍼붓고 있었어요. 저는 외투를 꼭 여미고 길을 가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앞을 지날 때는 성호도 걷고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빌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길도 모르면서 한참을 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나마 마주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쁘고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죠. 누가 그렇게 이런 시간에 그런 날씨에 산책을 하겠다고 어슬렁거리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노동자 무리와 스쳤는데 그 사내들은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저는 겁이 났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미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운이 좋다면 되겠죠. 운만 좋다면. 보스크레센스키 다리쯤에서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갔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신고 있는지도 모르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관청의 서기 예르몰라예프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제 앞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잠시 똑바로 서 있으면서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보드카 한잔할 돈을 달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이그 이 사람아 보드카? 내 코가 석잔데 보드카는 무슨? 저는 너무 지쳐서 잠깐 멈춰 서서 쉰 다음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언가 볼거리라도 있다면 다른 생각이라도 좀 하고 기분도 풀고 기운도 차리려고 일부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온몸은 또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제가 봐도 창피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멀리서 막루같이 생긴 다락방이 솟아있는 노란색 나무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구나.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가 말한 그대로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마르코프의 집이었습니다. 이자놀이를 한다는 그 마르코프 말입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르코프의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무 경관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세요. 저게 누구 집입니까? 경관은 참으로 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화라도 났는지 마지못해서 말을 이빨로 씹어뱉듯이 얘기하더군요. 마르코프 집이요. 근무 경관들이란 하나같이 다 그렇게 감정이 없는 족속들이죠. 하지만 근무 경관이 저와 무슨 상관이랍니까? 다만 웬일인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느낌도 안 좋고 기분도 나쁘고 한마디로 말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기분만 들더라 이겁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제 기분에 따라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고 하는 뭐 그런 거였겠죠.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집 앞에 있는 거리를 저는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기분은 점점 더 나빠지더군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낯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내 문제는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경우거든. 게다가 난 잘생기지도 못했잖아.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또 시도만 한다는데 누가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쪽문을 살짝 열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멍청한 개 한 마리가 저를 따라오더니 필사적으로 달라붙어서 핥아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지만 짜증나는 일들이 항상 사람을 미치게 만들곤 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급도나게 만들고 굳게 먹은 마음을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게도 하고요.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현관문 지방 안쪽 컴컴한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발을 급히 내디뎠기 때문에 어떤 노파와 부딪혔습니다. 그 노파는 우유통에서 병으로 우유를 따르고 있던 터라 우유를 몽땅 쏟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할멈은 소리소리 질러가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어디를 기어들어와 필요한 게 뭐야? 그러더니 신세한탄을 하며 울더군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전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마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엮이곤 했었죠.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비쩍 마른 마귀 할멈같이 생긴 핀란드계 여자가 나오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마르코프 시댁인가요? 그녀는 아니요 라고 말하더니 그 자리에서 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로 찾으시죠? 저는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소개를 받고 사정이 있어 찾아왔노라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딸을 소리쳐 불렀고 나이가 꽤 든 아가씨가 맨발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시라고 해. 아마 위층 새 사는 사람들에게 가 계실 거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몇 개 걸려 있었는데 모두 여러 장군의 초상화였습니다. 소파도 있고 원탁도 있고 물풀에 나무와 봉수나 화분도 있더군요.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만할 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저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내일 오는 게 낫겠어. 내일은 날씨도 좋을 테고 나도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오늘은 우유도 쏟았고. 그런데 저 장군들은 왜 저렇게 화난 사람들처럼 날 쏘아보는 거야? 하지만 제가 문을 향하려고 할 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나고 아주 교활해 보이는 눈에 가운은 기름때에 저러 꾀재재한데 그걸 끈으로 동여 맸더군요. 무슨 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저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소개로 왔는데 40루블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고 다 틀린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가 그러더군요. 아니요,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러시오. 그런데 저당 잡힐 물건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가 한마디로 저는 절실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안 됩니다.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가 누구기에 이러시오? 난 돈 같은 거 없는 사람이요. 그래요. 제가 생각한 대로입니다. 모든 게 다 제가 생각한 대로라고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감했었습니다. 바렌가. 저는 그때 제가 딛고 있는 땅이 그냥 쩍 갈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나 춥든지 바른 감각을 잃은 지 오래고 등에는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쳐다보았는데 마치 금방이라도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어이, 이 친구야, 이제 그만 가. 여기선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만약 다른 경우에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저는 아마 망신살이 뻗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묻더군요. 그런데 돈은 왜 필요한 거요? 이것도 질문이라고 한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멀거니 서 있지 않으려고 뭐든 말을 하려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됐어. 어쨌든 난 돈이 없어요. 있다면 얼마든지 빌려주겠소만. 저는 그에게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제가 빌리려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꼭 갚아드릴 거고요. 기한 내에 갚아드립니다. 아니, 원하시는 날짜보다 훨씬 이전에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를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꼭 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주신 50곱베이카짜리 은화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이자는 무슨 저당 잡힐 물건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어쨌든 내게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없어요. 있으면 빌려주었을 거라니까. 신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을 하다니 강도 같은 놈. 나의 소중한 사람. 거기서부터 저는 제가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비보르스카야 거리를 건너고 보스크레센스키 다리에 당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친 데다가 몸은 꽁꽁 얼어붙어 사지가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관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몸에 붙은 진흙을 좀 털어내고 싶었지만 수인 스네기료퍼는 옷솔이 망가진다며 안 주더군요. 나리, 이 옷솔은 관청 물건입니다요? 하면서요.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저는 높으신 분들에게 발이나 문지르는 걸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발행가, 제 목을 조이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 목을 조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사람들의 수군거림, 야릇한 미소, 비웃음입니다. 각하께서 우연이라도 제 일에 관심을 두시면 저는 어쩌죠? 아, 저의 빛나던 시대는 모두 가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편지를 모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슬픕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M. 제우시킨. 추신, 발행가, 슬픔은 저의 것입니다. 편지의 반은 농담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제겐 그런 재주가 없나 봅니다. 농담이 안 나오는군요. 당신께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일 당신 집에 들르겠어요. 꼭 갈게요. 꼭. 8월 11일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소중한 이여. 저는 망가져버렸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둘이 한꺼번에 망가져버렸어요. 되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렸다고요. 저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잃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당신도 나와 함께 괴멸해 버렸다고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제가 당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욕하고 무시하며 비웃음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숙집 여주인은 오늘 이유도 없이 제게 욕설을 퍼부었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힐난하며 저를 걸레만도 못한 놈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저녁 때 라따자예프 방에서 당신에게 쓴 제 편지 초안을 누군가 큰 소리로 읽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빠졌었나 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 저들이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는지 아십니까? 당신과 저의 이름을 불러가며 야유하고 낄낄거리고 포복절도를 하더군요. 비겁한 인간들 같으니. 저는 그들이 모여있던 방으로 들어가서 라짜다예프의 배신 행위를 모조리 폭로했습니다. 그에게 배신자라고 말했어요. 라짜다예프는 제가 오히려 배신자라며 저보고 나쁜 짓을 혼자 다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는 또 당신은 여태껏 우리에게 본성을 숨겨왔어. 당신은 로벨라스 같은 인간이야. 이 로벨라스는 17세기 리차드슨의 소설입니다. 글라시사에서 호세칸으로 묘사된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이 소설은 18세기, 19세기 초 러시아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호세칸의 대명사네요. 당신은 로벨라스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를 모두 로벨라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게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나의 천사여, 듣고 있는 겁니까? 듣고 있냐고요. 이제 저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밝혀졌어요. 내 소중한 사람,
당신에 대해서도 다 알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팔돈이란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자도 저들과 한패라고요. 오늘 소시지 가게에 가서 뭘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다른 일이 있다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너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 라고 말했더니 그놈이 글쎄 아니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나리가 우리 주인 마님에게 반값을 안 내니까 저도 나리께 반드시 심부름을 해드려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라고 대꾸하더군요. 저는 무식한 인간에게서 받은 모욕에 치가 떨려서 그놈에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누가 바본지 모르겠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제게 불경스러운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넌 지금 취했어 헤이 이 몹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 대답을 합디다. 나리가 제게 술을 주셨습니까? 나리 수중에 술을 살 돈이나 있습니까? 나리도 여자에게서 25 꽃배기가짜리 은하나 구걸하는 신세 아니셨던가요? 그리고 채 그러고도 나리라니 라고 말하더군요. 아셨죠? 나의 소중한 사람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행가 사는 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전 완전히 반미치광이가 다 되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보다도 못한 신세죠. 혹독한 시련입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되도록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MD 8월 13일 친절하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만 계속 일어나는군요. 이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게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리미질을 하다가 왼손을 떼었습니다. 깜짝 놀라 떨어뜨렸기 때문에 화상에 타박상까지 입었습니다.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표도라는 벌써 사흘째 알아누웠습니다. 저는 몹시 불안합니다. 당신께 은화 30고페이가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지금처럼 당신이 힘드신 순간에 제가 얼마나 당신을 돕고 싶은지 아마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의 친구요. 당신께서 오늘 내게 와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V.D. 8월 14일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으신가 봅니다. 당신은 저를 미치게 만들고 싶으신 거죠?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체면도 생각을 하셔야죠. 당신은 정직하고 고상하고 자존심도 지킬 줄 아는 분이십니다. 모두들 당신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이라면 마땅히 죽음이라도 택해야 하실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흰머리가 가엾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시단 말입니까? 표도라도 더 이상은 당신을 돕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저 또한 당신께 다시는 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런 지경에까지 몰아넣으십니까?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아마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셔도 제가 눈 감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무엇을 참고 사는지 당신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저희 집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습니다. 모두들 저들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무서운 말들을 퍼붓습니다. 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제가 술주정뱅이하고 붙어먹었다고요. 그런 말을 듣는 제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엎혀서 실려오면 또 그 관리가 실려온 거야 라며 세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어느 집 종살이나 세탁부로 갈지언정 여기에는 더 이상 남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라고 편지를 해도 오시지도 않고 아마 저희 눈물이나 부탁은 이제 당신께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대체 돈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부디 제발 몸 좀 챙기십시오. 그러시다간 큰일 나세요. 큰 변을 당하신다고요. 또 그 망신사로가 수모는 다 어쩌시렵니까? 어제는 당신 하숙집 여주인이 당신을 집안에 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문간에서 밤을 지새우셨다고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알고나 계십니까?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책도 읽고 옛날 일도 회상해요. 표도로한테 성지순례했던 얘기도 듣고 말이에요. 소중한 사람, 부디 저를 위해서라도 당신 자신과 저를 파멸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로지 당신 하나만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 곁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런데 당신은 요즘 그 모양이시니
부디 자중하시기 빌어요. 불행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분이 되어주세요. 가난은 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괴로움은 한순간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를 잘 추스리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께 29페이카짜리 은전 한 입을 더 보냅니다. 담배를 사서 피우시든지 아니면 쓰시고 싶은 데 있으면 아무데나 쓰세요. 제발 술만은 제발 드시지 마세요. 언제나 그러셨듯 당신은 또 당신이 저지른 일이 부끄러워지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건 거짓 부끄러움이니까. 당신이 정말로 진정한 참여를 하시면 좋겠군요.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세요. 그분은 모든 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VD 8월 19일 소중한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부끄럽군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요? 그게 뭐 그리 대수랍니까? 왜 저는 그런 즐거움 하나 맛보는 것도 안 된단 말입니까? 술을 마시면 제 신발 밑창에 대한 생각도 안 나잖아요. 밑창 같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평범하고 천하고 더러운 밑창으로 남으라죠. 신발도 다 흙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현인들도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찮은 물건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대체 왜 저를 화나게 하고 저를 무시합니까? 아가씨, 쓸 게 그렇게도 없나요? 표도라에게는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엉터리 같은 여편네라고. 공연히 안달이나 하는 사나운 여편네라고요. 게다가 어리석고 아주 멍텅구리 같은 할망구라고요. 제 허연 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데 당신은 그것도 실수한 겁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듯 아직 그렇게 늙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멜리아가 당신께 안부를 전하는군요. 비탄에 빠져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썼던가요? 저 또한 비탄에 빠져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노라고 쓰는 바입니다. 끝으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저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천사님, 당신의 친구 막가르 제부시킨